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30살 때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었죠. 아내나 저나 둘이 있을 때가 가장 재밌고 아이를 키울 만큼의 여력이 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빨리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잘 맞아서 아내와 결혼했고요. 대학교 때 학생회를 하면서 만났어요. 가치관이 같고 지향하는 인생이 비슷하길래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죠. 양쪽 부모님 모두 좋아해 주셨습니다. 워낙 길게 연애해서 그런지 서로 가족들과도 이미 친했거든요. 제 아내는 제 남동생을 정말 친동생처럼 잘 대해줬어요. 생일마다 선물도 사주고 기념일마다 혼자 저녁 먹진 않을까 걱정해서 셋이 먹자고 하고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임에도 가족같이 친근해서 너무 편했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는 편이 아닌지라 결혼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속전속결로 결혼을 한다는데 저는 정말 지금의 아내를 오래 지켜본 뒤에 결혼을 한 셈이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 또한 아내가 저에게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주위에서는 부부가 사이도 좋은데 왜 애를 낳지 않냐고 끊임없이 질문했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딱히 변명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저희 부부의 가치관을 설득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혼한 뒤 3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결혼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TV를 보면 아이들 키우는 아빠의 모습 보면 내 모습같이 몰입하게 되고 친구들이 하나 둘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니 꽤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런 아빠가 되면 참 보람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은근히 아이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단호하더라고요. 이미 협의 보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뭐 할 말은 없었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설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흔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즈음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수 있고 가족끼리 가까이 살면 서로 돕고 좋으니까요. 저와 제 남동생은 4살 차이로 제가 항상 교복도 물려주고 문제집도 물려주면서 함께 컸습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우애가 좋은 편이었어요. 크면서 싸움 한 번 안 했을 정도니 말다 했죠. 형제인 친구를 말 들어보면 형이 동생을 때린다거나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는데 제 동생은 성격이 유순한 탓인지 한 번도 제 심기를 건드린 적이 없었네요. 동생 부부가 이사 오고 나서 저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어요. 그쯤 제 아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집에서 심심하겠다 싶어서 더 자주 만나면서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수씨와 친하게 지내라고 했죠. 아내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동생 부부는 같이 여행도 가고 시간 날 때면 캠핑도 하곤 했습니다. 동생 부부 또한 아이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쪽은 노력은 하는데 생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손자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 삼아 먼저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하자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동생 부부의 기류가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래도 은근히 피하고 집에 가도 재수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재수씨랑 무슨 일 있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왜 집에 재수씨 짐이 점점 사라져? 딱 봐도 너 혼자 사는 티가 나는데. 형, 그게 아니라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실토하더군요. 형,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할게. 야 임마. 그래서 재수씨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도 남편이 있어서. 이런 미친놈. 저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녀석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지도 잘못한 걸 아는지 가만히 맞고 있더라고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 상대방 남편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저는 버럭 소리 지르고 동생의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던 먹다 남은 소주를 하나 꺼내 마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벌컥 마셨어요. 한숨을 푹 쉬니까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 동생이 유부녀를 만난다고 동생이지만 너무 실망을 했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동생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마. 유일하게 편이 되어줘야지. 지금 같은 편 되어줄 사람 당신밖에 더 있어? 자면서 내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동생은 분명 집에서 혼자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 텐데 잘못은 추악해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천천히 이야기나 좀 더 들어보고 나올 걸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 주 주말 아내에게 동생네 집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 혼자 가면 또 동생을 때릴지도 몰라서 아내가 잘 중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의 집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생네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 말고는 다 보면 짖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꼬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주인을 만난 듯 반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니 동생이 별거 전에 재수씨와 왕래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동서와 사이가 좋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생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며 앞으로 어쩔 계획인지 심정은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동생은 아내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생의 이혼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그래야 살겠다는데 일단 저만 알고 있고 부모님께는 차차 상황 보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할 수 있는 힘껏 돕겠다고 했어요. 제 아내도 동생의 손을 잡고 우린 가족이니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서슴없이 연락하라고 했고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고 아내가 진심으로 내 동생을 위해주는구나 싶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는 그날 집에 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따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생의 허무한 결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아내는 저에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자기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저희는 그날 참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깊이 잠들고 있던 찰나에 현관문에서 쾅쾅하면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깼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도 없는데 아마 술 취한 이웃이 잘못 들어왔나 보다 싶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문 열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 익숙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가서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더니 제 동생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술이 떡이 된 채로요.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나무랐어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면 어떡해 임마. 동생은 들어오더니 저를 무시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 따라갔어요. 아내가 잠옷을 입고 잠이 든 상태라서 못 들어가게 할 생각이었지요. 아내도 소리에 깨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제 동생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동생은 아내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아내의 뺨을 차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형수한테. 형수? 참나, 형수 좋아하시네. 동생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했어요. 저는 힘껏 뜯어 말렸습니다. 얘가 미쳤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서 나온 동생의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나한테 이 사람 형수 아니야. 아니면 뭔데? 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형 와이프다 어쩔래. 뭐 임마? 제 아내는 버럭 소리 지르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말 믿지마. 술 취해서 그래. 얼른 냉수 마시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자. 응. 동생은 아내의 말을 듣더니 더 흥분해서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어요.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만날 땐 좋더니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냐? 그래서 오늘 나한테 그만 만나자고 한 거야? 말해봐. 지금 남편 앞에서 말해보라고. 저는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내뱉고 있는 말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죠.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고개 숙인 아내에게 동생은 더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남편이고 날 사랑한다며? 입이 있음 말을 해봐. 가만히 있던 아내는 결국 동생에게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이러지 좀 마. 내가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아내는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동생도 따라 울고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아 멍하게 그들의 모습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끊임없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새벽은 쓱다 울다가 지쳤다가 또 울다가 지쳤다가 보냈네요. 그리고 동생은 술이 깨자마자 본인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아내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네요. 대체 왜 잘못된 걸 알면서 그 짓을 했냐고 물으니 면목이 없다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언제부터야? 그게 정확하지 않아. 동생처럼 지내다가 점점 그렇게 된 거라서 참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동생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아내는 순순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또 모르죠. 동생네 집에 갔을지 둘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니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재수씨는 일찌감치 동생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집을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수씨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했습니다. 정신 나간 두 사람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특히 전 동생과 아내 둘에게 배신을 당한 셈이지요. 며칠간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가족과 배우자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으니 정말 맨정신으로는 살기 힘들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절하실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 정말 막막하고 서럽고 분에 차고 복합적인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 소송뿐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이 벌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 받을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법적으로 괴롭힐 생각이거든요. 상간남 소송 할 겁니다. 저는 당분간 회사를 휴직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도 먹으면서 치유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는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기운을 차려야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힘을 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호사 4명과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치열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응원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저에게 행복만 있고 그들에게는 불행만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